안녕하세요, 제이딩입니다. 메이저리그 직장 폐쇄가 20일째에 접어든 가운데 ESPN의 제시 로저스에 따르면 MLB 측과 선수 노조 측은 이번 크리스마스 주간에는 만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미팅이 한번 있었지만 협상 내용의 핵심이 아닌 자잘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만 있었다고 하네요. 다시 말하면 2021년 안에 양측의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고 2022년으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락아웃 전까지 이루어진 계약들 중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꿀영입 3개를 꼽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원소속 팀과의 재계약은 배제했습니다. 저는 샌프란시스코가 앤서니 디스클라파니를 3년 3,600만 달러에 잡은 걸 매우 잘 잡았다고 생각하는 편이지만 원소속 팀이었기 때문에 제외했습니다. 다음으로 계약 총액이 5천만 달러를 넘어가는 장기 계약들 역시 포함시키지 않았는데요. 물론 5천만 달러 이상의 대형 계약 중에서도 좋은 계약이 있을 수 있고 저는 다저스가 크리스 테일러를 6천만 달러에 잡은 걸 정말 잘 잡았다고 생각하지만 50밀리언 이상의 장기 계약이라는 것 자체가 돈으로 어느 정도 고평가를 해준 계약이라고 생각해서 꿀영입이라는 단어와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외했습니다. 첫 번째 영입은 시카고 컵스의 클린트 프레이저 계약입니다. 프레이저는 21시즌 타율 1할 8푼 6리, 5홈런, OPS 0.633에 WAR-1.4라는 처참한 모습을 보이던 중 뇌진탕으로 시즌 아웃되었는데요. 커리어를 끝낼 수도 있을 만큼 치명적이라는 보도도 있었지만 본인은 오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양키스는 시즌 후 그를 DFA했고 컵스가 150만 달러에 프레이저를 픽업했는데요. 150만 달러라는 금액상 거의 리스크가 없는 영입이라고 볼 수 있는데 프레이저가 21시즌은 망했지만 19년과 20년 두 시즌 동안은 타율 2할 6푼 7리, OPS 0.844, 20홈런을 기록했고 해당 기간 조정 OPS는 126이었습니다. 108경기 동안 20개의 홈런을 쳐서 162경기 환산 시 30홈런이라는 기록이 나오죠. 물론 21시즌에 너무 부진했고 뇌진탕 후유증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려 1라운드 5픽 출신이자 13년 드래프트 클래스에서 타격 재능만큼은 탑이라고 평가받던 유망주를 양키스가 DFA한 데는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크고 때문에 섣불리 무조건 대박 계약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설령 망한다고 해도 1.5밀리언 계약으로 컵스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거의 없고 만약 19년과 20년의 폼을 되찾기라도 한다면 상위 타선급 재능의 27세 외야수를 거의 공짜로 줍는 리턴이 있다는 점에서 좋은 영입으로 평가했습니다. 두 번째 영입은 뉴욕 매츠의 에두아르도 에스코바 영입입니다. 에스코바는 21시즌 커리어 첫 올스타에 선정되는 등 28홈런을 날리며 좋은 시즌을 보냈는데요. WAR은 2.4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계산법은 아니지만 WAR 1당 800만 달러라는 팬그래프식 단순 계산에 대입하더라도 한 시즌 연봉에 가까운 액수로 2년을 쓸 수 있는 계약을 맺은 셈이죠. 에스코바는 내야 전 포지션을 커버할 수 있는 유틸리티로 매체에는 린도어, 맥닐, 카노, 알론소가 있기 때문에 주로 에스코바가 3루로 출전할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지만 때에 따라 로스터 유동성에도 큰 도움이 되는 선수입니다. 또 풀타임 주전이 된 이래 8시즌 중 2016년과 단축 시즌이던 2020년을 제외한 6시즌의 활약이 매우 꾸준한 타자로 갑자기 폭망할 가능성도 높지 않은 영입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영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오프시즌에 코엔 구단주가 폭주하고 있는 매츠는 에스코바뿐 아니라 마크 캐나, 스탈링 마르테, 맥스 슈어저 등 여러 FA들을 영입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에스코바 영입이 최고의 꿀영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캐나와 마르테는 오버페이 느낌이 살짝 있고 슈어저는 좋은 선수를 역대급 가격에 데려온 거라면 에스코바는 쏠쏠한 자원을 생각보다 저렴하게 팀옵션까지 걸면서 데려왔다는 점에서도 좋은 평가를 하게 되네요. 마지막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알렉스 캅 2년 2천만 달러 계약입니다. 캅은 21시즌 8승 3패, ERA 3.76으로 평범한 3선발급 성적을 냈습니다. 하지만 BABIP가 무려 3할 1푼 5리로 운이 엄청나게 없는 편이었고 거기에 내외야 안 가리고 끔찍했던 에인절스의 수비 때문에 손해를 어마어마하게 봐서 FIP는 2.92로 ERA와 무려 0.84 차이가 났습니다. 투수의 WAR 계산에 실점을 넣는 레퍼런스 기준으로는 1.7의 WAR을 기록했지만 실점 대신 FIP를 넣는 팬그래프를 기준으로는 2.5의 WAR을 기록했죠. 이닝당 1개가 넘는 탈삼진과
9이닝당 0.48개밖에 안 되는 피홈런은 그의 투구 내용이 3.76이라는 ERA에 비해 분명하게 좋았음을 보여주며 투수구장을 사용하게 될 샘프에서는 더 좋은 성적을 내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계약 기간도 2년으로 리스크가 크지도 않고 단적으로 같은 천사산 투수인 히니를 다저스가 1년 850만 달러에 데려간 거나 그 천사는 거의 공을 던지지도 못한 마이클 로렌젠을 700만 달러에 영입했다는 걸 감안하면 연 1000만 달러의 캅을 쓴다는 건 거의 공짜에 가까워 보이기도 합니다. 올해 가우스먼, 디스클라파니, 우드 등을 모두 살려내며 107승을 거뒀던 샘프이기 때문에 어쩌면 내년에는 캅이 팀을 떠난 가우스먼의 자리를 채울 만큼 활약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렇게 락아웃 이전 계약들 중 대형 장기 계약이나 닷컴의 1페이지를 장식하는 화려한 계약은 아니지만 은근히 꿀영입이라고 생각하는 계약 3개를 꼽아보았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또 다른 해자 계약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크리스마스 연휴와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라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